탈모가 찾아오는 대신 10억 받기. 그냥 내 머리로 살기. 여러분의 머리카락 얼마나 소중하신가요? 탈모를 가진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갑작스러운 궁금증이 떠올라 주변인들에게 잠시 물어봤습니다. 제 머리도 살죠. 분호 머리는 좀 그냥 지금 제 머리예요. 그냥 빡빡이면 모르겠는데 그 모양이 너무 이게 가발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제 머리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에게서 그냥 머리를 가진 채 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에 대한 욕심,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인간에게 머리카락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토록 갈망하는 것인가? 그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머리카락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을까요? 까마득한 옛날, 구약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 옛날,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삼손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1, 1000대 1도 가능한 진짜 슈퍼맨이었는데요. 삼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의 근원은 바로 머리카락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비밀을 자신이 사모하는 여인에게 말했다가 머리카락이 잘려 죽을 뻔한 일은 매우 유명한 일화로 남았는데 아마 고대 사람들도 머리카락을 잃는 것은 힘을 잃는 것, 즉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대라고 하면 이 나라를 빼먹을 수 없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성인이 되면 남자들이 모두 머리를 밀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뜨거운 사막에 머리 있겠다. 물론 이집트인들이 그냥 대머리로 다닌 것은 아닌데요. 이집트인들은 머리를 민 상태에서 사회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가발을 착용해 그들 사이의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파라오 경우 가발이 없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카더라까지 생겨났었죠. 이렇게 이집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사에 뻗쳐나간 가발은 그 뒤로도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머리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위엄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발을 착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고인물들은 해괴한 행동을 하기 마련.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한 가발의 시대가 도래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유행병처럼 퍼지던 탈모를 가리고자 착용되기 시작한 가발은 점차 귀족 전용 패션 아이템이 되어 더 높고 더 풍성하게 제작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자신들의 가발의 크기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저걸 어떻게 쓰고 다녔던 거지 하는 크기의 가발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발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안달이 난 것은 서양뿐이었을까요? 동양에서 또한 가발은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머리의 모양은 아름다움을 대표한다 여긴 동양에서의 가채는 예물로서도 사용되며 굉장히 값진 아이템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쁜 가채의 가격은 비쌌으며 이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불을 상징하였기에 그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넘나들며 인류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 같았던 가발. 시간이 흘러 생각지도 못한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 인류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오던 가발. 가발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 싶지만 사실 완벽해 보이던 가발 뒤에도 불편함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분 전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프랑스 귀족들의 경쟁이 붙어갈수록 가발이 더 커졌다는 말씀 드렸죠. 이렇게 더 크고 높게 제작되어간 가발을 매일 착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땀나고 무겁고 걸어가다 이곳저곳 걸리고 생각만 해도 불편한데요. 이렇게 가우가 온몸을 지배한 게 프랑스뿐만이었을까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가우하면 질 수 없죠. 18세기 조선에서 또한 가채의 유행이 변질되어 더욱 풍성하고 무겁게 제작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로 인해 목 디스크를 호소하는 여성들과 심한 경우 목뼈가 부러져 사망까지 하였다고 하니 진짜 목숨을 걸고 멋을 부렸네요. 과거의 이야기는 잊지 마고 화성으로 이주를 준비할 정도로 발달한 현재에서 가발은 어떠할까요? 갑갑하고 무겁고 하루 종일 착용할 수 없으니 집에서는 다시 대머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러한 불편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가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의 시작은 19세기 초반 두피절편 자체를 이식하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36년 일본에서 화상 환자들의 화상 부위에 더 작은 원통형 이식편을 이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인류. 모발 이식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모낭의 채취 방법과 이식 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의 모발 이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과거 인류사부터 갈망한 머리카락을 가발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당연히 모발 이식의 인기는 엄청났고 지금도 모든 탈모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대체 불가능한 근원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머리카락에 대한 갈망과 머리의 효과, 그리고 불편한 건 못 참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치료법까지 생기게 된 모습을 보고 나니 머리카락은 그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사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발 이식이 치료의 영역에 있는 이유인데요. 과거보다 넓게 개성을 인정해주는 현대에도 많은 탈모인들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지금, 모발 이식이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를 파헤치는 글로웰이었습니다.